2025년도 10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저기 수능 좀 풀어봤어요? 아직 거기까지 들여다볼 마음이 여유가 없죠. 내 시험이 막 코앞이니까, 그죠? 난리도 아니던데 막 어렵다고? 국영수, 사, 과, 뭐 다 어려웠다며. 그래서 평가원에서 나왔던 평도 있었고, 자체평도 있었고, 그리고 유명한 사교육 뒷단들 있잖아요. 뭐 이투스, 메가스터디. 다 어려웠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네. 끝나고 나서 한번 꼭 한번 봐보세요. 그대들 내년, 앞으로 또 1년 후에 그대들이 보셔야 될 일이고, 경향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틀은 것 같아요. 그쪽 경향으로. 어려웠어요. 어제 내가 오후에 애들 보강해 줄 때만 하더라도 꼼꼼히 안 봤는데, 밤에 봤어, 밤에. 영어 그 선생님들 모여있는 그 단톡방이 있거든? 거기 막 1,000명 넘게 있어. 근데 거기에서 막 안 볼 수가 없는 게 강제로 막 올라와갖고 이렇게 지문을 좀 보고 막 이거 뭔 말이냐 뭐 해석이 이거 틀리지 않냐 뭐 이런 얘기 계속 올라와. 거기서 1번을 올라왔는데 오우 야 그래. 내년에 또 듣기가 없어지네 어쩌네 하네. 그 듣기 없어지면 뭐 어쩌라는 거야 수능에서. 수능까지 안 가도 되는 길도 있고요. 그죠? 정시까지 안 가도 되는 길도 있고 최저를 또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죠. 아, 나는 요즘에 그 인스타하고 스레드를 잘 안 들어가는 게 그 수능 끝난 학생들이 글을 많이 올려. 망쳤대. 그러면서 자기 많이 노력했는데 망쳤대. 뭐 이런 글. 그다음에 수능을 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제 속상하니까 어디다 털어놓을 데는 없으니까 이제 익명으로 쓰는 거야, 다들.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아이가 수능 끝나고 나서 저녁 300일 동안 해도 씩씩했는데 집에 와서 가채점을 해보고 너무 많이 오는데 방에서 나오질 않는데 그래 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말은 울지 않으려면 공부하자고. 지금 단계에는 걔네들한테는 진짜 옆에 있으면 안아주고 싶더라. 아유 딱하기도 하고 얼마나 불안하겠니 미래가 그잖아. 근데 뭐 점수 맞춰 가든가 미래 과거를 그렇게 수는 없잖아. 점수 맞춰서 가든가 아니면 더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각자 본인들의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뭐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도 봐야 될 것이고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고 근데 더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얘들아 진짜로.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잖아 우리가. 해야지 뭐. 그냥 여기 다 수시로 갈 거 아니야? 그렇다고 치면 3번의 시험. 이번 한 번 남았어 그지? 아직 많이 남았어 바꿀 수 있어. 아직 3주반이나 남았어. 우리에게 시간이 겁니 많아. 야 3주반이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돼. 오늘 시작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체크해 보시고. 네네. 자, 해볼게요. 아니, 여기 내 공부 안 하는 애 없어요. 알아. 알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상황을 뒤집으려면 지금의 노력보다 더 해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나중에 진짜, 수능 끝날 애들 막 글 올라오는데, 보고 있으면 너무, 그 글이 너무 짠하고, 막 느낌이 확 오는 거야. 나는 현장에서 보잖아. 그러니까 난 더 크게 느껴지지, 이게. 그래서, 아유, 얘 노력했을 건데, 뭐 어떤 애 남자애인데 걔 글이 제일 좀 그랬던 게 평소 보던 거보다 한 등급 정도가 다 안 나왔대 이번에 평소에 봤던 거에서 한 등급 정도 다 안 나왔고 물론 가채점이지 정확한 건 아니잖아 본인의 기억에 의해서 채점을 해보는 거니까 오류가 있겠지 근데 오류가 있으려면 한 문제나 두 문제여야지 오류가 있잖아 등급이 바뀌려면 근데 그게 아니래 완전히 막 자기는 확실히 한 등급이 다 떨어졌대 그래서 서울 변두리 지역도 못 갈 것 같다. 근데 집이 서울이야. 그러면은 얘는 진짜 골치 아프지. 내려와야지 뭐.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력이 안 된다, 부모님들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있잖아. 아이를 다른 지역으로 이제 진학을 시킨다? 이거 진짜 부모님들은 되게 고민이야. 봐. 나의 경우도 만약에 우리 애가, 우와! 안길이 왔다! 기적이다, 기적! 환영해요. 만약에 우리 애가 진짜 인서울을 간다. 그러면 집을 얻어줘야 되잖아. 야, 근데 서울이 집값이 장난이냐? 나 돈 없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집을 걔를 얻어줬어? 그러면 이제 그 돈은 걔한테 가고 끝이야.
내가 날 그 돈을 돌려주겠어? 그렇잖아. 그러면, 그렇잖아. 끝이잖아. 그럼 그 돈 갖고 장가 가겠지. 그거 뭐 계속, 그리고 걔는 착각할 거야. 지 돈이라고. 근데 서울에 하다못해 아파트 20평대 전세를 얻어줄라 해도 5억, 6억이야. 근데 그 돈이 어딨냐? 그렇잖아. 갑작스럽게. 그럼 대출을 받아줬다 쳐. 그럼 내가 그것도 갚아야 돼. 20년을. 그러면 나의 노후는 어딨어? 이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일 거야.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뭐 대한민국 몇 프로나 될까?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 그렇잖아. 대학교도 입학금은 1,000만 원이 넘잖아, 지금. 거기에 달달이 생활비 아무리 못 줘도 200만 원 지금 보내줘야 될 건데. 어휴, 고민이지. 대학을 간다고 다가 아니란다. 부모는 부모의 고민이 있지. 그래도 갔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고민은 너희 부모들이 할 고민들이고, 너희들은 공부해. 이제 해서 수능까지 안 가면 좋고요. 뭐 최저를 맞출 수도 있겠지만 최저에 맞추면 되잖아요. 그 정도에 맞출 수 있겠지. 할 수 있을 때 우리 해봅시다. 자, 32번 질문합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어디 분야의 전문가처럼이야? 맛과, 그러니까 와인의 맛, 와인의 색깔에 있어서, 어디 있어서 전치사 인스죠? 전문가처럼, 자, 전문가들이, 여기까지 주어져. 전문가가 will gain much by being aware of the chemistry that underlies those qualities. So Earth's perspective on the body can potentially enhance the others.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종속절이고 여기서부터가 주절이네요. 와인의 맛과 색을 감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처럼이죠. 무엇에 의해서 많은 것을 얻냐면 화학을 being aware, 알게 됨으로써죠. aware는 형용사니까 비동사랑 같이 다녀야 되고, 형비. 그 다음에 by는 전치사니까 비동사가 명사로 와야 해서 being이 온 것에 불과해요. 근데 이 화학이란 어떤 화학입니까? 이러한 특징들의 아래에 누워 있는 거죠. 라이가 어디에 누워 있다, 스스로 누워 있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의 아래에 기저에 놓여져 있는, 그러면 보세요. 이러한 특징들을 받아주는 것은 those qualities는 뭐예요? the taste and colors of wine이겠죠? 그래서 와인의 색, 와인의 맛, 그러한 특징들 기저에 밑에 있는 그 근간에 되는 화학을 알게 되면 많은 것을 알게 된대요. 와인 전문가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 신체에 대해서 각자의 관점이 아마도 다른 관점들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와인의 몸을 보는 여러 관점들. 그러니까 몸을 보는 여러 관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생물학, 의학, 신경학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 얘네들도 서로 연결이 되면 더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와인의 맛하고 색, 이 두 가지를 연구하는 전문가잖아? 두 가지 특징이야. 근데 이들이 그 근저에 있는 화학 원리를 알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을 보는 여러 관점들, 뭐 생물학, 의학, 신경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걔네들도 서로가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 알게 되면 와인 전문가가 와인에 관련 화학을 알면 더 많이 알듯이 몸의 각자의 관점들도 서로를 알게 되면, 연결이 되면 더 많은 부분을 서로를 더 개선시켜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every scientific tool from A to B죠. 그래서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학적 도구들, 그다음에 and every aspect of the body 또 이렇게 나와. 이게 1번 주어. 그래서 from A to B. 그다음에 2번 주어 from A to B. 그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동사가 되는 건데 every and every라서 그냥 단수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실 단수로 받아도 되고 복수로 받아도 할 말은 없지. 개념은 두 개라고 볼 수 있으니까. 현미경에서부터 수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학적 도구들 and 그다음에 인간의 뇌에서부터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인간 인체의 모든 측면들은 이러한 depth of expertise, 이러한 그 전문 지식이죠. 전문 지식의 깊이감을 너무너무 요구를 해서, 그래서 that, 자, 이거 보세요. so 대절과 얘들아, such 대절이 어떻게 다른지 기억하실까요?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너무나 so 이하에서 그 결과 that 이하다. 똑같아. 너무나 such 이하에서 그 결과 that 이하다. 똑같아. 무슨 차이가 있어? so의 품사? so의 품사?
부사. 그래서 뒤에는 누가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부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 왜? 부사는 다른 부사 수식이 가능하고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으니 그래서 so 뒤에는 다른 부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다. 누가 결정한다? A에 오는 거는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한다. 동사가 비동사면 so 뒤에는 형용사가 오는 거고 이게 일반 동사면 so 뒤에 부사가 올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서치의 품사는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 누가 올 수 있다? 명사가 올 수 있다. 즉, so 뒤에는 명사가 뭐다요? search는 명사가 옵니다. 그죠? search 혁명하는 것처럼. 자, 그럼 여기 봐봐. 그리하여 전치사인 search가 등장하셨으니 search 대절이죠. 너무나 search이하여 그 결과 대티하다. 구조는 그거야. 그래서 과학의 전문 그 깊이 있는 전문 지식들을 너무너무너무 필요로 해서 이게 이유야. 그 결과 이러한 트렌드는 자 이것은 이러한 트렌드는 not to happen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트렌드들은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게 주어고요. 이거 지금 동사로 쓴 거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주어, 이게 동사야. this trends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this, 만약에 이게 명사라고 치면 this trend였겠지. 근데 지금 s가 붙었다라는 거는 동사로 썼다는 거야. 그지? this를 받아주는 것은. 자, 이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not to happen,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투부정사의 부정은 앞에 not을 쓰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자,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간의 몸을 in silos, 자, 따로따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 그거 양학이 그러잖아. 서양 학문들이 그렇게 하잖아. 다 따로따로 놓고 경영을 하고 동양의 그 한의학은 전체라고 연결돼서 보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의 우리는 영어로 쓴 애들이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서양학을 말하는 거지. 서양의학은 인간의 신체를 개별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각각의 공동체가 sectioned from the others by its own specialized vocabulary. 다시 말해서, 그래서 컴마 했으니까 이거 지금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PP가 온 거야. 근데 이 PP의, 이 분사구문에 이 ing나 PP의 의미상의 주어 쓰셔야 되죠. 그죠? 그래 보세요. 구분되어진 채로. 만약에 every community가 없어. 그러면 구분된 거는 누가 구분된 거야? 우리가 구분된 거야. 주절의 주어인. 근데 우리가 토막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ing나 pp 분사 구문의 주어를 앞에 꼭 남겨야 우리가 오역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어 남겼습니다. 각각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로부터 구분이 되어진 채로 우리는 따로따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왜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야? 전문적으로 된 어휘에 의해서 전문화된 어휘에 의해서 자 정리 한번 합시다. 맨 첫 번째 문장은 뭐래요? 와인의 맛과 색 이 두 가지 연구하는 전문가가 그 기저에 근거하는 화학 원리를 알면 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을 보는 각자의 관점들도 각자 연결이 되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죠? 더 개선될 수 있다. 2번. 그 현미경, 수학, 뇌, 미생물 각자 분야들이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런 통합적인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지? 이거 잘 보세요. 2번을 잘 보자면 각자 이런 각자의 분야들, 그러니까 현미경, 수학, 뇌, 미생물 다 뭐래? 이런 연구들이 다 따로따로 논대. 그지? 다 각자가 너무 전문적이야. 너무 전문적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앞에 말했던 1번의 일을 말하는 거야. 연결되면 더 좋은데 그런 연결이 안 된다는 거야. 각자가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합쳐질 수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신체를 따로따로 찢어서 연구를 하지. 이게 따로따로 찢어서 연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즉, 이게 그 각자의 사일로처럼 각자 따로따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문 용어에 의해서 각자의 전문 용어가 다 달라. 그래서 전문 용어에 의해서 서로 다 각자가 서로로부터 다 따로따로 섹션도 토막이 나 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이해되죠? 됐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사람. 각자 너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돼. 각자 발전되다 보니까 심지어 지네만의 전문 용어가 따로 있어. 뇌의 어떤 영역을 지칭하는 말이 각자 분야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통합을 하려면 기본이 뭐니? 언어야 언어. 합쳐지려고 하면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각자의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라면 이거 밑줄 치는 그 빈칸 문제로도 내올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언어 되게 중요해. 그 다음. 자, 연구 공동체들이 아마도
자, dedicate A to B. A를 B에 전념시키다, 헌신시키다. 원래 이거죠. dedicate A to B죠. A를 B에 전념시키다야. 그럼 이거 수동태로 치면 A가 주어 자리로 나오고 그다음에 비동사의 PP, dedicated to B지. 그지? 수동태로 쓰게 되면 그럼 뭐야? A는 B에 전념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즉 각각의 연구 공동체들이 one type of scientific tool or specific component of the body. 자, 한 종류의 과학적 도구, 그다음에 우리 몸의 특정한 구성 요소, 딱 하나에 계속 꽂히고 있는 거야. 그거에 아마도 딱 꽂혀지는 거야. 그거만 하는 거야. 연구 공동체는 그것만 하다 보니 such as one type of cell. 어떤 한 종류의 세포처럼. 그래서 지금 이거 3번 얘기 왜 나왔어? 흐름 잘 봐봐. 2번 얘기 연결되는 거지. 그치? 각자의 전문 언어가 있을 정도로 각자 따로 논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세포가 특정 도구 같은 걸로 아니면 몸의 한 부분만 연구하기도 한다. 그 말이지? 특정 도구 위에서 말했던 거 뭐 현미경이라든가 몸의 한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세포라든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현미경만 쓴다던가 아니면 몸의 한 부분 한 가지 세포라든가 이런 것만 연구에 매진을 하는 경향이 있다. 됐죠? 자, 그러면 how different types of cell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까지가 주어져. 그죠? 의문사가 이끄는 문장, 명사 덩어리라고 했어.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쓰여. 그래서 지금 주어 자리 나온 거야. how 이하가 됩니다. 그 자체의 전문 주제가 돼버립니다. how 이하 볼게요. 세포의 각자 다른 형태들이 서로끼리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세포끼리, 각자 다른 세포끼리 지들끼리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이게 전문 주제가 돼버리기도 한다. 그죠? 별도 연문 주제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세분화되고 있는 거지. 야,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3번에서는 세포 하나만 연구하는 분야도 있대. 4번은 심지어 세포를 더 쪼개. 그래서 세포끼리 어떻게 대화하는 그 전문 분야마저도 따로 있다. 얘 세포 하나 쪼개는 것도 너무 따로 뗀다 싶었는데 심지어 더 들어봐. 세포 안에서도 또 쪼개져. 연구 분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꾸 소분화되고 있다. 그 다음 even simple forms of life on earth. 자, 지구상에 있는 심지어 아주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조차도 이제는 전반적으로 그거 생명체 하나를 통으로, 그죠? 아메바, 얘 엄청 단순하잖아. 그래서 막 놀리잖아. 너무 단순한 애 보고 막 아메바냐 이러고 안 놀려요? 헉, 안 놀려요? 아메바라고 이거 이제 안 해요? 그래요? 우리 때만 했구나. 아, 우리 때는 있잖아. 머리 꽃받친 애들 있잖아. 너무너무 막 생각 단순한 여자애들이 있어. 진짜 머리 꽃받친 애들. 걔네한테 안 해봐냐? 이랬어. 그건 최고의 모욕이었어, 정말. 머리가 꽃받치냐? 이 병신이냐? 이런 뜻이었거든? 아, 이제 그거 뭐라게? 그냥 머리 꽃받치냐? 이렇게? 아, 아메바가 사라지셨군요. 아, 가끔 이럴 때마다 놀라워. 세대가 이렇게 다르구나. 자, 볼게요. 나는 맨날 너네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막 크게 막 못 느끼거든? 세대 차이를 크게 못 느끼는데 가끔 막 언어에서 느껴. 이런 거에서 다르구나 이런 걸 가끔 느껴. 자, 볼게요. 그래, 아메바라고 쳐볼게요. 아메바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세포 구성체예요. 이거는 세포 하나로만 딱 구성되어 있대요. 우리 인간 몸에는 뭐 수없이 많은 세포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뭐 지구만큼 많은 세포가 있다면서요. 우리 사람 몸 안에는. 근데 아메바가 가장 단순한 형태야. 그러면 보자. 지구상 아주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조차도 얘를 통으로 연구를 못 한대. 이제는. 레얼리가 왔잖아. 그러니까 생명체가 PP 수동태죠. 전체로서 연구되는 경우가 드물다. 자, 그리고 인간의 신체는 이제 명백히 훨씬 더 이거보다는 복잡하다 그 뜻이지 아메바보다는. 그래서 as long ago as 원급 비교죠. 그래서 이거는 동급 비교에서 1890년만큼이나 오래전에 저 타임즈 신문인 타임즈지가 논평을 하기를 지식이 이미 너무 방대해서 투투용법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루기가 어렵게 되어버렸다. 헤드피픽.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헤드피픽. 이렇게 된 게 먼저고 그렇다라고 나중에 논평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제 2개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것을 전체로 연구하는 전문가가 없다.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 4번부터 보면 그러면 세포끼리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세포 간의 소통조차도 별도의 연구 주제가 되어버렸다. 다음 5번 내용 보세요. 단순한 생명체조차도 걔를 통으로 연구하는 게 없고 인간의 몸은 이보다는 더 복잡하지 않니? 그 다음 6번 질문. 1890년 옛날로 갔을 때도 그때도 이미 뭐라겠냐면 지식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렵대. 그때도 그랬어. 그러면 지금은 훨씬 더 방대하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 오늘날 더 방대해져 버린 오늘날 어느 분야든 전체를 다 다루는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전체 요약해 볼게요. 인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관점들은 있어. 근데 지금은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해가 어렵다. 이게 전반적인 주제야. 요거를 영어로 바꿔놓으면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33번. 역사적으로 궁궐은 그냥 집이 아니었다. 궁궐은 왕과 왕비와 그 자손들이 살아가는 집인 게 맞지만 단순히 집이 아니었다. 땡땡 다시 말해서 궁궐이라 함은 자, they were carefully constructed stages. 자, 그들은 they는 궁궐이죠. 궁궐은 비동사의 pp 아주 신중하게 건축된 무대였다. 자, 그런데 그 무대는 designed to impress and intimidate.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위협을 하기 위해서 설계된 무대였다. 자, stone symbolized permanence and strength. Brass offered something equally powerful visibility. 자, 돌은 영속성, 나의 권력이 영원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강하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 반면 돌과 유리를 썼나 보지? 유리는 자, something 어떤 것을 제공했냐면 자, something equally powerful 동등하게 강력한 어떤 것을 제공했다. 즉 가시성을 제공했다. 거대한 궁궐의 창들은 다 엄청 크잖아. 궁궐 가보면 창이 큰 게 특징이지. 그래서 궁궐에 있는 대형 창문들을 도입을 한 것은 궁궐의 대형 창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자, 통치자들 하여금 문자 그대로 그들의 서브젝트 다스리는 대상이죠. 국민들을 look down은 내려다보는 거지. look up은 뭐야? 올려다보는 거지. 그래서 문자 그대로 거대한 창을 통해서 그 위에 올라와서 밑에 테라스에 쓰지. 테라스로 서서 아래 국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연설을 하잖아. 내려다보면서. 그것이 뭐야? 그럼 밑에서 국민들은 올려다보잖아. 나는 내려다보고 국민들은 올려다보고 그것의 어떤 서로의 신분 간의 차이를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된 거지. 그러다 보니 통치자들이 자신의 국민들을 문자 그대로 내려다보기 내려다보는 것을 허용을 했고 자, 문장 끝났죠? 그래서 분사금은 무엇을 강조했어? 그들의 들어 올려진 위치를 강조하면서 역으로 이는 또한 allow 목적어 to죠. 그래서 이는 또한 반대로 그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통치자를 gaze up at 그 지그시 올려다 보는 거죠. up이 왔으니까 올려다 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문장 끝났죠? 또 ing. 그러면서 무엇을 만들어내요? 어우는 그 놀라움, 디스턴스는 거리, 이거지. 그거의 센스가 붙어서 경외하는 마음, 거리적인 느낌. 그래서 경외심과 거리감을 만들어내면서. consider, 생각해봐. 자, Versailles, 베르사유의 궁전 한번 생각해봐. 베르사유의 거울의 방은 자, lined with reflective surfaces. 당연히 방에 거울이 짜자자자 붙어 있으니까 반사되는 표면으로 쫙 둘러싸게 된 거죠. 일렬로 거울이 쫙 있거든. 그렇게 된 거울의 방을 한번 생각해봐. 자, 그러면 이 거울의 방은 주어져. 거울의 방은 동사, not only 동사, but also 동사. 그래서 자, 단순히 그 공간의 웅장함을 극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벌써 place the king 왕을 어디에 배치했어? At the center of a dazzling display. 눈부신 장식품의 중심에 왕을 두었다. 문장 끝났죠? 그래서 분사금은 ing. 왕의 절대적 권위를 강화하면서 라고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배낭 메고 한번 가보세요. 의외로 되게 궁궐이 작아요. 궁궐 자체는. 내 정원이 그때 막 그 프랑스 혁명 일어나면서 다 유실되면서 짓밟혀서 그때 그 크기의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대요.
그때 막 정원에서 막 말 타고 놀고 이랬대잖아. 정원에서 말을 타고 놀았대잖아. 근데 지금도 남아있는 정원의 크기는 상당히 크긴 해. 근데 그게 예전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된대. 근데 그 베르사유 궁궐을 전체를 다 개방해 놓지는 않고 그 왕이 묵었던 그 침대라든지 침실들을 짜라락 이렇게, 야,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문을 떼놓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문이 없어. 그래서 홀이 쭉 있잖아. 전체적으로 유럽은 건물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거 저기 기차도 마찬가지야. 건물이 이렇게 길게 있을 거 아니냐? 건물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야. 얘네들은 딱 건물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갈라서 여긴 다 복도야. 여긴 다 복도고 이쪽으로 이렇게 창이 그리고 이쪽에 정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창이 이렇게 멋있게 나 있겠지. 자, 이게 복도고 복도에 문이 이렇게 있는 거야. 문이 이렇게 있어갖고 여길 들어가면 이렇게 방이 있는 거야. 이렇게 방이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방을 열고 들어가면 근데 여기에 문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문을 떼놓은 건가 봐. 아마도.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러고 살았어? 생각해보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방에 이제 당연히 왕과 왕비와 이렇게 공주들이 묵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방 있던 그대로 보존이 돼 있거든. 걔네 살았던 그대로. 그럼 이제 방마다 그 방의 주인의 초상화가 거대한 초상화들이 다 걸려져 있고 가족 초상화와 주인께 걸려져 있어. 그 방의 주인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침대가 있을 거 아니냐. 침대가 되게 작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작았나 봐. 그때 사람들이. 그래서 침대가 유럽 침대의 특징이 높아. 그래갖고 그 기어 올라가면 자다가 떨어지면 막 다칠 것 같아. 그 정도 침대가 상당히 높고 침대 사이즈가 의외로 되게 작은 것이 나는 의외였어. 침대가 작고 그리고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지. 뭐 진짜 번쩍번쩍해 가서 보면. 근데 거울의 방을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거울의 방은 거울을 벽에 붙여가지고 다 비치게 만들어. 앞에 있는 것들 다 비치게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 뭐 무도회도 하고 했다는데 진짜 화려함의 극치야. 야, 이지랄하고 살았으니 백성 그러면서 그랬대잖아. 왜 빵이 없냐?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으면 되지. 개소리 짓거리고. 얘네는 모르니까. 근데 그게 걔를 욕할 수가 없는 게 걔는 그렇게 키워졌고 밖에 일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잖아. 북한의 국민들하고 다를 게 뭐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그래서 궁전의 용도는, 자, 궁전에서 유리가 사용되는 것은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야. 자, aesthetic이라는 건 미적인, 아름다운, 신미한적인 뜻이거든. 단순히 예뻐서 사용된 게 아니야. 전략적이었어. 자, open sight lines allowed for better surveillance and control. 유리를 끼워 넣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통으로 보이니까 열린 시야는 무엇을 가능케 했냐면 더 사람들을 더 잘 감시하게 하고 통제를 할 수 있게 했고 문장 끝났죠? ing. 그래서 ensuring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ruling family. 통치감은 왕가죠? 왕가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면서 밖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무기 들고 쳐들어와. 그럼 유리로 보이면 냅다 튀면 되잖아. 그리고 방마다 이렇게 도망가는 비밀 문들이 있기 때문에 못 찾아. 옛날엔 그랬어. 자, 그랬고 내려가서 그다음 자, courtier and visitors. courtier라고 하면 그때의 가신들을 말하죠. 가신들과 신하들이 계속해서 알고 있었어. 자, 무엇을? 그들이 관찰되고 있음을. 즉, 이러면서 contributing to 무엇을 조성하고 무엇을 기여하는 거냐면 an atmosphere of careful obedience and respect. 조심스럽게 나를 계속 왕이 보고 있구나. 그러면 행동거지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조심스럽게 왕에게 복종과 존중하는 분위기에 조장을 하면서 the very architecture, 그 건물 그 자체가 자, very가 원래는 부사니까 명사를 못 꾸미잖아. 근데 드물게도 very가 형용사로 쓰일 때가 바로 이럴 때야. 바로 그 명사 할 때. 그래서 이거 형용사로 쓰인 거야. 건물 바로 그 자체가 지배했다. 사회적 행동을. with, 자, with 그 명사, 형용사. 어제 너네 2학년 구문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가 뒤에서 꾸미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로 나오는 거에 분사구문, ing나 pp가 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명사가 형용사한 가운데, 요거 with 분사구문이야. 그럼 보자. with 목적어 ing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가 무엇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acting as a silent enforcer of the power dynamic. 권력의 역학 구도지. 나는 지배하는 자, 너는 나에게 통치받는 자.
그래서 라고 하는 역학의 권력의 역학 구조의 조용한 enforcer, 집행자죠.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자, 정리할게요. 자, 정리할게요. 역사적으로 궁전은 단순히 왕이 사는 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감탄과, 그죠? 감탄이라는 인상을 주는데 감탄하라는 인상이겠지? 그 다음에 두려움을 주려고 설계된 그러한 무대였다. 다음, 돌이 영원함과 힘을 강조했다라고 하면 유리는 보이는 거. 이건 보이는 거. 이제 왜 비저빌리티 썼는지 알겠지? 밑에서 유리 계속 얘기했잖아. 유리는 보이는 거, 즉 시각적 권력이라는 거야. 비저빌리티는. 그래서 만약에 비저빌리티를 다른 말로 바꿔라라고 하면 시각적 권력을 상징했다. 유리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유리인 거 알죠? 유리. 자, 내려가서 유리를 도입한 거. 궁전에 큰 창문을 만든 이유가 뭐야? 왕은 백성을 내려다보고 백성 위에 있는 왕을 올려다보고 그러려고 유리를 도입한 거야. 즉 왕이 본 것은 높은 지위를 강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역으로 백성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그 경외감과 왕하고 나는 이만큼 거리가 있네. 왕은 다른 분이네 하는 거리감을 느꼈다는 거지. 그다음 5번을 보면 예를 들어서 베르사유 궁전에 거울의 방이 있어. 자, 거울의 방은 거울을 붙여가지고 반사를 하면서 왕의 위엄과 공간의 화려함을 극대화해. 그다음에 왕을 모든 시선의 중심에 두는 거지. 이 장식품의 중심에 왕을 두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곳에 왕이 있는 거지. 이렇게 거울들이 짝짝짝 모여서 가운데에 반사되는 게 왕이야.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디에 시선을 두든 왕이 반사돼서 보이게끔. 그래서 모든 장식의 중심에 왕을 두었다는 거는 뭐야? 절대적 권위를 상징했다는 거지. 시선의 모든 중심에 왕이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궁궐에서 유리를 사용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쁘려고 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용이 된 거다. 7번을 보면 그 넓은 시야, 그지? 넓은 시야가 감시와 통제에 유리하게 했고 탁시야가 트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왕실의 안전과 그 다음에 그 통치 가문의 안전과 그 다음에 보안을 보장을 해주었다. 그 다음 신하들하고 방문객 궁전에 와. 그러면 아 누가 나를 보고 있구나. 나는 누구에게 보여지고 있구나. 감시당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계속 의식을 하게 만드는 거지. 유리가 있음으로써. 그러면서 계속 왕에게 복종하고 그다음에 내가 복종하고 왕에게 존중감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유리가 있어서. 마지막. 그다음에 건축물 그 자체가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했고, 그다음에 유리는 조용히 말이 없이 조용히 그 권력을 만들어가는 역학 구도를 집행하는 집행자로서 역할을 했다. 됐죠? 그러니까 유리는 권력과 감시의 상징이었다. 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34번. 자, as a political researcher in Germany. 독일의 정치 연구자로서 자, 노엘 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목격했냐면 during election campaign,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certain views, 어떤 견해들이 seem to get more play than others. 다른 견해들에 비해서 others는 other views겠죠? 다른 견해들보다 get more play, 더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견해가 다른 견해보다 플레이를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의견은 플레이를 많이 한다? 되게 그 말은 자주 들리고 어떤 말은 자주 안 들리고 이랬다는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선거 기간 동안에 뭐 다음에 수능 때 뭐 독해를 없애겠소, 듣기만 하겠소. 그럼 그 말은 많이 들리고 다른 말은 안 들리고 이런 말이야. get more play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다음 사람들은 얘들아 뮤트가 뭐야? 침묵하다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침묵하는 것 같아요. 뭐 하기보다는 talking about them. 여기서의 them은 their opinions겠죠?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떠들기보다는 말을 안 해. 자, 특히나 만약 이 의견들이 were perceived to be unpopular. 별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로 여겨진다면. 괜찮죠? 여기까지 별거 없죠? 다음. 자, 노엘 뉴만은 이것을 The Spiral of the Silence라고 부릅니다. 오형식 문장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Spiral은 이거야, 이거. 이게 spiral이야. 그래서 나선 구조. 침묵의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즉, 침묵의 나선이 언제 생겨나냐면, 사람들 who perceive that their opinions are popular.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의견이 인기가 있네 라고 알아버린 그러한 개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을 할 때, 반면에 어떤 사람들, those who do not think their opinions are popular. 자, 자기 의견이 인기가 있다라고 do not think,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자, remain 동사는 stay와 똑같죠? 뭐예요? 이형식 동사죠. 그래서 부사가 수식할 수 없는 아이들이야. 즉, quietly라고 부사가 오면 안 돼요. 형용사의 수식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내 말 해봐야 아무도 내 말 동조 안 할 테니까 나 닥치고 있어야겠다. 조용히 있는. 그렇게 있을 때, 침묵의 나선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됐죠? 이러한 과정은 나선형 형태로 일어납니다. So that, 그래서 어떤 이슈의 한쪽 입장은 ends up it, 어떻게 끝납니까? 상당한 퍼블리시티는 사람들한테 말이 회자되는 거야, 그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어떤 이슈의 다른 한쪽은, 자, 이거 중간에 뭐 생략됐겠니? The other side ends up 생략됐겠죠? ends up with에서 ends up 생략되고, with very little 뒤에 뭐 생략됐겠니? publicity.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얘기해봐야 주목을 못 받는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다양한 방식 어떻게? 땡땡 하면서, 자, 그들은 they talk about them, 자신들의 opinion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they wear buttons, 배지를 달고, they put bumper stickers on their cars, 자기 차에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and they post their views on social media. SNS에 자신의 생각을 기재합니다. 뭐 여기까지 크게 어려울 거 없죠? 생각하는 거밖에 하잖아요.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차에다 붙이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 다음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be apt to 뭐만의 경향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언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내 의견이 인기 있다. 이 말이죠. 이 인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계속 하게 된다는 거겠지. 자, 정리할게요. 내려가서 자, 1번 내용 뭐야? 그 독일의 정치 연구가인 노엘 로이만이 선거 때 보니까 어떤 의견은 종종 들리고 어떤 의견은 거의 안 들리고, 그러니까 특히나 인기 없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더라. 그 다음, 그래서 2번 내용은 뭐야? 이것을 그래서 뭐 침묵의 나선이라고 불렀다. 3번, 침묵의 나선이 언제 생겨? 내 의견이 다수다. 사람들이 내 의견에 공존을 한다. 라면 적극적으로 떨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고 느끼는 소수다. 라고 하는 사람은 침묵을 해. 이게 바로 침묵의 나선이다. 그 다음, 자, 이러한 과정은 어떤 이게 occurs in a spiral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점점 확대된다는 뜻이야. 점점 이런 현상이 확대된다. 그래서 이거 그 회오리 바람이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 스파이럴. 그래서 이게 점점 확대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떠드는 사람은 점점 더 떠들고 조용히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조용히 하고 이게 확대된다는 뜻이야. 이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건 이러한 현상이 점점 확대된다. 그래서 한쪽은 점점 떠들고 다른 한쪽은 점점 안 떠들고 이 말인 거야, 이거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사람들은 그래서 평소에 뭐 말을 한다든가 배지를 단다든가 자동차에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SNS에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지 않니? 그죠? 여러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그 방식을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의견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떨 때 이렇게 한다는 거야? 내 말에 공조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느낄 때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을 한다. 자, 정리할게요. 침묵에 나선 이론은 사람들이 고립되거나 비판을 받을 거라는 걱정을 들면 말을 안 하는 거고, 그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한쪽 의견만 커지고, 그러니까 다수 의견만 커지고, 소수 의견은 사라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침묵의 나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one and the other and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의견은 커지고, 다른 한쪽 의견은 사라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영어 문장은요, 단어의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선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 다음 35번. Consider units of measure.
자, 측정 단위죠. 유니트는 뭐 1, 2, 3, 4, 5, 1cm 뭐 이런 것들. 센치, 미터, 그람, 뭐 이런 뭐 리터 이런 것들이지. 자, 측정을 할 때 단위를 한번 생각해 봐. 서술의 장치로서의 하나의 종류야, 이것이. 그래서 컴마 하면서 이거를 얘기한 거야. 그거로서 우리는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다. 즉,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측정 단위는, 자,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여기 다시 보세요. 자, 우리가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목적격 관계되면서 더 승립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목적 없잖아. 우리가 물리학에서 사용하기에 익숙한 거죠. 우리가 물리학에서 익숙하게 쓰고 있는 서술 장치의 한 종류인 측정 단위를 한번 생각해 봐. 물리학에서. 자, 그러면 보세요. 공간의 거리는 can be given 어떻게 주어지냐면 in terms of feet or meters. 자, 그러니까 공간의 거리는 피트니 미터니 이러한 용어로 환산돼서 주어지고, 그다음에 다른 유니트들 뭐 아니면 또는 다른 유닛 요걸로 환산이 돼서 주어지고, 그다음에 물리학은 will be the same 그거랑 상관없이 여전히 똑같을 것이다. 즉 그러니까 공간의 길이는 피트 미터 아니면 다른 단위로 표현이 돼. 근데 어떤 단위를 쓰든 이거야. 그거랑 상관없이 이건 그 말이야. regardless는. 요거를 놓고 대체 이게 뭔 말일까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거 그 말이야. 어떤 단위를 쓰든요. 어떤 단위를 쓰든 이거랑 상관없이는. 어떤 단위를 쓰든 물리학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미터를 쓰든 피트를 쓰든 다른 어떤 단위를 쓰든 뭘 쓰든 물리학은 여전히 똑같다. 물리학의 원칙은 그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conclude의 목적어가 대절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물리학은 does not prefer 길이 다른 단위보다 길이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단위를 선호하는 게 없어. 아무거나 쓰던 물리학은 똑같아. 그래야 이게 연결이 돼. 불가들리슨. 그지? 다른 단위보다 길이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단위를 미터나 피트나 어떤 한 단위만을 선호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면 돼. 자, 어떤 거? 대시겠죠? will like의 목적 없잖아. 우리가 이게 더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불과해. we further conclude. 우리는 더 나아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야. that 어떤 특징도 depending on that choice, such as the particular numerical value assigned to the spatial separation between two locations 까지가 주어야. 아직도 주어가 안 끝났어.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특징이 주어고 이걸 받는 게 is야. 어떠한 특징? 자, 그러한 선택에 따라서 그 어떤 특징도 예를 들자면 자, 그 어디에 부여된 값이냐면 어떤 특정한 수치적인 값이야. 그런데 이 수치적인 값 미터라든가 센티미터라든가 피트라든가 많겠지. 그지? 이러한 수치적인 값은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거리를 구분하는 거잖아.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부여된 건데 두 개의 지점 사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하는 거니까. 자, 그런 어떠한 특징도 is not out there 그 세상 어디에 있는 건 아니야. 야, 그런 게 있진 않지. 우리가 그냥 만든 거잖아. 자, apart from a choice of unit. 단위의 선택과 동떨어져서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말은 막 우리말로 바꾸긴 바꿨어. 미닝으로 설명해봐. 미닝으로 설명해봐. 읽어봐. 꼼꼼히 읽어봐. 나한테 설명해봐. 그들이 이해한 내용을. 무슨 말이야? 얼추 내가 얘기했는데. 음. 다시 봐봐. 자, 이 35번 내용이 왜 어렵냐면 말 자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단어도 그렇고 구조도 별로 어렵지도 않아. 근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왜냐면 이거 물리학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봐봐. 뭐 이거 내용 알면 어렵지 않아.
봐봐, 얘들아. 공간을 우리가 나눌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을 우리가 나눌 거야. 이렇게 공간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공간을 나눌 건데, 이거는 물리에 해당하는 거래요. 이게. 아, 나 이게 수학인 줄 알았는데, 수학도 엄밀히 말하면 물리에 해당이 되는 건가 봐? 그렇지. 물리가 가장 큰 개념이고, 그 물리를 하려고 너네가 수학을 배우는 거니까. 자, 그럼 보자. 그 하나의 단위를 정할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 센치도 쓰고, 미터도 쓰고, 뭐 킬로도 쓰고 있던 걸 쓰죠. 미국에서는 뭐, 그 피트도 쓰고, 뭐, 인치도 쓰고 이러잖아요. 자, 무엇을 쓰던지 간에 물리학은 똑같대. 원칙은 바뀌지 않아. 그럼 보자. 어떤 단위를 내가 선택을 했든지 간에 이 두 개의 지점 사이를 내가 구분을 할 거야. 이걸 구분하려고 내가 값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만약에 5cm야. 그러면 세상에 진짜 5cm라는 게 있어?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자, 그럼 다시 봐봐.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게요. 자, 이러한 선택에 따라서, 자, 우리는 센치를 쓰겠어요. 라고 선택했어요. 그 유니트를 선택했어요. 자, 그렇게 선택을 한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수치적인 값, 우리는 센치를 쓰기로 선택했어요. 그걸 수치적인 값이죠. 이게 어떤 두 개의 지점 사이에 공간을 분리하는 거죠. 요거 사이에. 거기에 할당된 값을 우리는 센치를 쓰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센티미터라는 것은 내가 그 유니트를 어쨌든 선택을 했지만 그거랑은 상관없이야. 센티미터라고 하는 선택을 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센티미터라고 하는 특징이 과연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니? 그 말이야.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야. 됐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온도도 마찬가지야. 이와 마찬가지로 온도도 can be given. 어떻게 주어질 수 있냐면, 어떻게 환산돼서 주어질 수 있냐면, 화씨, 섭씨, 켈빈. 이러한 척도로서 주어질 수 있어. 그 다음에 물리학 그 어느 것도 변할 거는 없어. 우리가 하나의 척도, 화씨에서 섭씨로, to another 척도겠죠? 다른 척도를 우리가 바꿔도 어떤 단위를 쓰든 물리학은 바뀌지 않아.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물리학은 위대한가 봐. 그 뜻이야. 됐죠? 내려갑니다. 6번은 상관없는 지문이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단위를 선택하든지 간에 어떤 척도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은 그냥 우리가 묘사를 하려고 마구잡이로 선택한 거에 불과해. 임의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한 거에 불과해. 그리고 자, 그 선택에 의존하는 특징은 센치를 골랐든 또 섭씨를 골랐든 우리가 선택했어. 그 선택에 따른 그러한 특징은 그냥 스케일, 척도에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부터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다시 자, 1번 잘 보세요.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측정 단위, 길이나 온도나 뭐 이런 것들은 세상을 설명하려고 인간이 만든 거야. 그지? 우리가 그냥 만든 거야. 세상을 묘사하려고. 그다음 두 번째, 거리라고 하는 것들, 공간의 거리죠. 공간적인 거리는 미터나 피트나 미터나 아니면 다른 단위 이런 걸로 묘사하면 돼. 그래도 근데 무엇을 쓰든지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물리학은 똑같아. 변함이 없어. 다음 3번. 그러니까 우리가 1호부터 어떤 결론을 내려? 물리학은 어떤 특정 단위가 다른 단위보다 더 좋다. 이렇게 좋아하는 단위는 없어. 더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물리학에서는 즉, 이 말이 갖는 거는 뭐야?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 바꿔도 돼. 화씨가 불편해? 그러면 저기 뭐야? 켈빈으로 바꿔. 편리하면 바꿔. 그 뜻이야. 그 다음, 네 번째 거 볼게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단위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숫자 값들, 그죠? 단위 선택에 따라서 어떤 특정이 달라지겠죠? 숫자 값들 이런 거 달라지겠지. 예를 들어서 1m야. 이걸 만약에 피트로 바꿀 거야. 1m가 1m는 3.28피트래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럼 보세요. 1m를 3.28피트로 바꿔. 막 이렇게 바꿔. 그럼 특징이겠지? 환산이 되겠지? 특정한 수치적인 값.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 있냐 이거야. 이런 어떤 단위를 쓰든지 간에 네가 어떤 선택을 쓰든지 간에 세상에 그런 건 없어. 미터가 어디 있고 피트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건 없어. 다만 인간이 그 선택에 따른 기준에 의한 결과값에 불과하다는 거야. 이거는. 자, 마찬가지로 온도도 똑같아. 네가 사씨를 쓰든 섭씨를 쓰든 뭐 켈빈을 쓰든 뭘 쓰든지 간에 물리학의 내용은 달라질 게 없어. 변화할 게 없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 단위를 우리가 선택을 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묘사하려고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웠어. 얼마큼 더웠는데 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2도만큼 더웠어.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쓰는 거에 불과해. 세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오늘 마라톤을 뛰었어. 얼마큼을 뛰었는데 10m, 10km를 뛰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묘사하려고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야. 단위의 선택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선택했어. 그거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한 그 특징은 그냥 척도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 미터를 피트로 바꾸고 싶어? 바꾸세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돼요. 그런 말이야. 즉, 요약을 해보면 물리학의 원리가 뭐냐면 내가 미터를 쓰든 피트를 쓰든 안 바뀌어. 물리학은 다시 말해서 단위는 내가 이 세상을 예쁘게 묘사를 하려고 표현을 하려고 만든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 세계의 성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하씨를 쓰든 삽씨를 쓰든 더웠어? 똑같아. 똑같이 더웠어. 얼마큼 더웠어? 그냥 단위에 따라서 표현만 달라질 뿐이다. 됐죠? 그 내용이야. 요거는 좀 몇 번 더 글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다 내가 붙여줬어, 얘들아. 그거. 넘어갑니다. 확실히 고2 게 어렵네. 고1에 비해서. 설명을 확실히 많이 해야 되네. 고1 거는 쭉쭉 내려가지는데 고2 게 확실히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 보면 고2도 그냥 애기인데. 뭐 너네가 고1보다 뭐 엄청 뭐 어른이냐? 애기야. 고1도 애기야. 근데 왜 이렇게 고2는 막 어렵게 내는 거야. 짜증나게. 엄청 어려워. 근데 또 막상 고3 내용은 또 그렇게 어렵냐. 비슷해, 고2랑. 유달리 항상 내가 느끼는 건데, 고1, 고2, 고3, 모2, 고4 풀어주잖아. 고2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항상. 난이도가 제일 어려워. 공부하라는 건가 봐, 고2들. 볼게요. 자, even though sea creatures live in it. 자, it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they still need to take in water for their bodies to function properly. 자, 바다 동물은 그 안에 살아요. 바다겠죠, 당연히. 근데 이트는 당연히 물이겠네, 물. 이 안에서 바다 와야 되니까. 바다 동물은 물에 살지만 여전히 물을 take in, 섭취할 필요가 있대요. 물속에 살지만. 왜? 그들의 for to죠? for to. 이게 의미상의 주어고,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이게 동사고 관계는 늘 그렇게 있는 거야. 자, 바다 동물의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여전히 물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They just need to get rid of any extra salt it might bring with it. 자, 여기서의 salt는 뒤에 대시 생략이 돼 있을 것이고, 자, bring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with it에서 얘들 it가 뭐야? 주어의 it는 뭐고, with it에서 it는 뭐야? 앞에 있는 이은 물이고 뒤에 있는 물은 뒤에 있는 이은 속은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랬으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그랬으면 여기를 셀프를 썼겠지. 아, 저 with it. 저기 잘 봐봐. 이것이 그것과 함께 가져올 수도 있는 소금이지. 맞지? 이것이 그것과 함께 가져올 수도 있는 소금. 그럼 여기에 생략된 게 뭐야? 봐봐야죠. 여기 생략된 게 뭐야? 뭐가 생략이 됐겠지? 네. 맞지? 그게 이거겠지. 자, 그러면 그것이 그것과 함께 소금을 가져오는 거지. 그러면 어느 것도 소금이 아니야. 맞지? 이 단순한 문장을 나도 한 2번 봤어. 그래서 둘 다 물이야. 물이 물과 함께 소금을 가져오는 거야. 바닷물 안에 소금 들어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다. 나 만약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애들 되게 많이 틀릴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처음에. 그래서 물이 물 안에 소금을 가져오는데 그 여분의 소금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바다 동물들이. 맞죠? 맞죠? 그래서 이 별거 아닌 것들을 좀 시험은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야. 이런 거에서 우리가 깐만이보다 틀리는 거지. 자, 소금은 물을 흡수해. 마치 스펀지처럼. 그래서 if you put a tiny mountain of salt on a small plate. 작은 접시 위에 소금을 조금만 이렇게 싸놔. 자, 마운틴은 산처럼 싸놓으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충분한 물을 투더 사이드 소금 산더미 싸놓은 거 옆에다가 소금 위에다 붓지 말고 소금 산 옆에다가 충분한 물을 부어봐봐. 추가해봐. 자, 문장 끝났지? Making sure an edge. 자, making sure 어떻게 하래요? edge가 가장자리가 주어, 터치가 동사에서 making sure 다음에 돼 생략된 거야.
대처를 확실히 하면서 그 소금산의 물의 가장자리겠지? 물의 가장자리가 소금에 살짝만 닿게 하래. 자, 접시가 있어. 소금을 산처럼 쌓았어. 옆에다가 물을 조금만 부어. 그래서 여기 물을 어디까지 붓을 거냐면 가장자리 여기 끝에만 닿게 하래요. 이렇게 하래. 자, 그러면 소금이 물을 흡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쌀 같은 거에다가 소금 이렇게 종이에다가 소금 담아서 넣어놓으면 쌀에 벌레가 안 꼬여. 왜냐면 쌀이 축축해지면 쌀이 물 먹으면 벌레 꼬이는 거거든. 근데 소금 담아놓으면 벌레 안 꼬여. 그다음에 왜 이렇게 예전에는 방습제? 방습제. 그 왜 집에 막 이렇게 썩잖아. 그런 데다가 붉은 소금 같은 거 이렇게 군데군데 놓으면은 괜찮아. 덜 썩어. 소금이 축축해져. 그래서 소금 갈아줘야 돼. 그래서 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 광 같은 데 있잖아. 광 알아요? 광? 창고랑은 좀 다른 개념이야. 창고는 이거저거 잡동사니 쌓아놓는 집 밖에 있는 곳이고, 광은 주방 옆에 붙어 있어. 그래서 먹을 거를 놓는 거야. 시골집 가면 광 네. 있어, 광. 그래서 거기는 보물창고야. 보물창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 몰래 거기를 몰래 들어갔다가 꿀단지에서 옛날에 나 애 때 꿀단지 우리 할머니가 꿀단지를 이렇게 감춰놓고서는 맨날 꿀을 조금씩 주는데 애니까 손이 안 닿으니까 손 닿지 말라고 위에다가 꿀단지를 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또 내가 영특하지 않니? 막 영특하잖아. 그래서 뭘 많이 갖고 와서 밟고 올라가서 꿀단지를 간신히 막 바다바다에서 갖고 내려와갖고 꿀을 실컷 처먹다가 잠이 든 거야. 자다가 깼는데 개미가 꿀단지에서부터 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갖고 꿀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꼭 개미가 달박달박달박 여기까지 이렇게 개미를 막 이렇게 뜯어내는데 너무 끔찍하더라. 그래서 한동안은 꿀을 안 먹었어. 너무 끔찍해서. 그 느낌이 어떤 줄 알아? 개미가 막 이렇게 가는 개미, 내가 꿀을 먹은 채로 잠이 든 거야. 씩 먹고 꿀을. 한동안 꿀을 안 먹었다는 슬픈 전설이 있어. 그 광해 할머니가 소금을 이렇게 갖다 놔. 썩지 말라고 음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곡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금이 축축해지면 햇볕에 말려. 바짝 말려. 그 다음에 다시 갖다 내서 그 소금은 영원하더라. 포레버야, 포레버. 소금은. 야, 소금이 얼마나 가치가 많은지 몰라. 자, 이제 네가 젖은 소금 더미를 갖게 되는 거야. 뭘 주목해봐? It has increased in size. 그러면 소금이 물을 먹었잖아. 그러면 물 먹은 소금이 부피가 이미 커져버린 것에 주목하세요. 똑같은 원리가 바다 생명체에 적용됩니다. 소금에 물이 들어가니까 덩치가 커졌지. 근데 바다 생명체는 소금물을 먹잖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대. 그래서 몸 체액이죠? 몸에 있는 체액이 바다 생물 안에 있는 몸의 체액이 are saltier than the seawater. 바닷물보다 더 짜. 그러면 자, 어떤 바닷물? 이것이 들어가 살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it가 받아주는 건 앞에 있는 sea animal이죠. 그 바다 동물이 들어가 살고 있는 소금물보다 내 몸의 피가 더 짜. 그러면 그 동물 몸뚱아리에 있는 여분의 소금이 소금물을 흡수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것이 그 cause 목적어 to죠. 그러면 어떻게 돼? 걔 몸뚱아리가 더 부풀어 오르겠지. 그래서 이들 바다 생명체가 몸뚱아리가 swell, 더 부풀어 오르는 것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반면에 만약에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의 양이 누구보다 더 높다면 바다 생명체 몸 체액 안에 있는 소금의 양보다 높다라고 하면 그러면 물 속에 있는 여분의 소금이 will draw fluids out of the creature's body. 바다 생명체 몸 바깥으로 체액을 빼내게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바다 생명체의 몸뚱아리가 수분이 빠져서 쪼그라드는 현상을 유발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아야 돼. 이게 똑같아야 돼. 안 그러지면 어떻게 돼? 막 커졌다가 쪼그라들다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결론만 내릴게요. 어느 쪽이 짜냐에 따라서 물이 왔다 갔다 하지. 우리가 이런 거를 삼투압현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바다 생물이 몸이 커지기도 하고 쪼그라들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심플한 글입니다. 하나를 더 할까요, 말까요? 알아요. 네! 그러면 잠깐만 일정 좀 볼게요. 37, 38, 39, 40. 자, 장문독해 나온 학교. 네,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내가 봤을 때 장문독해가 어렵지 않아서 그냥 끝날 것 같거든. 무슨 일 있어도 다음 시간에는 다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 토요일 날 일기예보 상으로 비가 안 오면 저는 뛰러 가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요일 날 만납니다. 일요일 날. 그래서 야, 너네 9시에 할래? 10시 반에 할래? 선택해. 9시. 진짜 올 수 있어? 네, 그럼 9시에 하는 걸로. 아니, 나야 뭐 어차피 일어나야 되니까 똑같아.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9시에 하는 걸로. 아, 지우는 싫은 걸로? 가위바위보 해. 맞아. 3판 2승.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가위바위보! 9시 하는 걸로. 9시 하는 걸로. 오케이. 자, 우리 다음 주는 비가 안 오면 9시에 만나요. 비가 안 오면.